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러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대통령 후보 출사표는 여느 후보들의 출사표 던지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준비가 잘 됐습니다. 짜임새 있게 준비가 잘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본인이 생각했던 문제, 앞으로 해야 될 문제를 꽉꽉 눌러서 무려 40분 동안 출사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준비 과정, 야외 무대지만 야외 무대마저도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도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도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인 팬들, 그 어느 후보자들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 한동훈 대표는 이들을 동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11일 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알아서 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무려 18명인가가 이 현장에 참석했다고 그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한동훈 대표는 모든 것을 준비된 사람이구나. 모든 것을 준비해서 시작을 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조직도 굉장히 안정된 조직, 즉 선거 캠프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안정돼 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안 살림살이 하나 하더라도 살림살이를 잘하는 사람은 일머리를 알고 일을 할 줄 압니다. 집안 살림 잘하는 사람은 회사 살림도 잘합니다. 회사 살림 잘하는 사람은 국가 살림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자기 관리가 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조직원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더라야 조직 관리를 잘하고 국가 관리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라면 나라 살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은 10분짜리 영상으로 나는 뭐 이 정도 해도 다 알아. 이 정도 해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뭘 그냥 뭐 출사표를 던지고 야단 법석을 해. 자신감의 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재명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이재명 이긴다. 라고 한동훈 대표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구시대 정치를 끝장내야 된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치는 그들만의 잔치였다. 그 나물의 그 밥으로 기득권 정치를 했다. 지네들만의 리그를 했다. 그런 기득권 정치를 끝장내겠다. 즉 지네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아름아름으로 서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정치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지네들을 위한 정치를 그동안 해왔다. 이런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된다.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힘주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 말을 믿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 얘기를 하느냐 누가 써준 원고를 읽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지가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 이재명의 그 거짓말은 책을 한 권으로 써도 다 못 쓸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대표를 할 때도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니고 책임질 일이 아니면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런 정직한 정치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도덕성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그 출사표 중에서 물론 세미나만큼 글을 많이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지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런 긴 장문의 40분짜리 출사표를 던진 것은 나 이런 거야. 내 거 앞으로 콘텐츠, 내 정책 훔쳐가지 마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메시지 중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얘기, 복지 예산을 반드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저희 여기에 크게 공감합니다. 복지 예산이 국가 예산의 연간 30% 정도라 그러는데 이 예산이 하도 중복으로 예산이 쓰여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게 이 대한민국 복지 예산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각자 지방자치단체, 부처 여기에서 각자 지네들 기득권 차원에서 복지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단일화해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 100% 아닙니다. 120%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이 복지 예산도 지네들 기득권 차원에서 인심 쓰듯이 썼던 것이 바로 이 복지 예산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효율적으로 선봐야 될 국가 예산 중에 저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맨날 주장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로, 적극적 복지는 앞으로 돈 몇 푼 던져주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멘탈까지 미래적,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저는 이것이 적극적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돈 몇 푼 던져주고 됐지? 라는 이런 복지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근데 개인들 욕심 때문에 아직 그 개헌이 되지 않고 있다. 나는 반드시 임기를 줄여서 임기 3년으로 줄여서 이 개헌을 완수할 것이다. 자기를 던지고 희생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고 공약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하는 개소리는 믿을 수 없지만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는 저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날 국회에 모여서 팬들이 모여서 스스로 셀프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와서 한동훈 대표의 그 출사표를 던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국회의원들 18명까지 현장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느 후보자들과는 확실히 다르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면서 그날 사회를 보는 사람 이름도 몰라서 검지손가락에 이름을 쓰고 나와서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쓰고 나와서 또 망신을 당했던 그런 후보와는 역시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준비한 과정이 다르다. 캠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안정적으로 조직되어 있는지 이 작은 하나만 봐도 작은 일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왜냐하면 저는 머슴 대표로 조직도 관리해보고 큰 행사들도 해봤기 때문에 그 행사를 보면 저 행사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는지 저는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해봤기 때문이죠. 현장을 제가 직접 진두지휘해 봤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있는지 얼마나 이들이 협력해서 사인을 잘 맞춰서 이 일을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은 아니죠. 해내는지를 보면 그 조직의 안정감, 조직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저는 알 수 있습니다.